그러면은 18페이지로 가서 우리 정답분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8페이지에 18페이지에 이거 18페이지 아닌가? 이게 한쪽이 19네. 이거 18페이지더라. 한 페이지가 없어졌네. 잠깐만요. 페이지가 자, 18페이지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나니? 어진이 기억나니? 요렇게 생긴 애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 요렇게 생긴 애를 x에 대해 미분. 자, 여러분 일단 이거 자체를 한번 계산해 볼게. 요렇게 생겼을 때 요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ft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이 식은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ft dt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실제 어떻게 계산하나 기억해봐. 일단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뭐 하죠? 요거를 적분을 하죠. 우리가 보통 얘를 적분한 식을 뭐라고 많이 쓰지? 대문자로 많이 쓰지, 그지?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x 는 거에서 마이너스 3 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빼죠, 그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결국 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거야, 이거. 이 식이 이 식인데 내가 만약에 이놈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한다 그러면 결국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 식을 내가 x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초후에 어떤 모양만 남게 될까 결국? t는 지금 그지?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은 fx죠. 어떤 f? 스몰 fx가 되겠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은 결국 뭐예요? 상수죠. 그럼 미분하게 되면 얘는 어차피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 전체를 x에 대해 미분한 결과는 뭐예요? 그냥? fx가 되는 거야. 그지? 맞죠? 그럼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서 처음 모양 인테그랄 어떤 상수부터 x까지 ft dt 이런 모양의 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통째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과물로는 호철아 뭐가 나온다? 이씨 준이야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 호철아 이렇게 생긴 애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이게 된다고요. 이거 자체가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자체가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를 내가 x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얘가 x에 대해 미분되면서 얘로 바뀌지.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모양을 x에 대해 미분하면 누가 돼? fx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상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걸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는데 t라는 문자만 x로 바꿔치기 돼서 나온다고요. 얘가 fx가 된다고요. 준영이 들었니? 네.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gt dt라는 식이 있어, 준영아. 얘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요. 딱 대답이 나와야 돼. 그치? 잘했습니다.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t만 x로 바뀌어서. 하영이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걸 x에 대해 미분을 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미분이나 적분 같은 과정이 필요할까? 윤서야 필요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아? 요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와. 뭐만 바꿔서? 문자만 x로 바꿔서. 그럼 답 뭐야? 그쵸. 이게 그대로 답인 거예요. 그죠? 응? 이거를 막 적분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네?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80번 문제도 볼게요. 80번 문제. 자, 그러니까 방금 위에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80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을 봤을 때, 자, 바로 이거는 양변을 성빈아 뭐 해보고 싶다? 미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보고 싶다. 하윤아, 이거를 내가 x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될까요? x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x로. 요걸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x에 대해 미분했을 때. 그치? 그럼 fx로 나올 거예요. 우변은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바로 그냥 fx 나오는 거예요. 그죠? fx 나와버렸고, 자,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죠? 요런 모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정적분에서 내가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볼 수 있을까? 재현아, 우리 지난 시간에 정적분의 성질을 배웠잖아.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뭐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랑 B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서로 같아지고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치? 요런 거 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은 무조건 얼마랬지? 0이랬잖아. 아래 끝, 위 끝 똑같으면 무조건 0이랬지.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식을 만났을 때, 자, x에 얼마를 대입해보면 좋겠다? a를 대입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자리에 a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좌변이 무조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우변은 어떻게 써주면 돼? a로 싹 다 바뀔 테니까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되겠지.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 A값 뭐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A는 무슨 수랬지? 양수랬지. 그럼 끝났죠? fx라는 함수는 아까 전에 미분하자마자 나왔고, 그리고 A값은 양수 3 요렇게 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양이야. 요런 모양 나왔을 때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거, 그리고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 그치? 그 두 가지 기억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83번 했나요? 83번만 먼저 했죠? 그치? 성빈이 기억나? 83번? 네.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 네. 우함수는 어떻게 생긴 애였지? 똑같이 대칭. 그러니까 무슨 대칭이었지, 우함수가? Y축 대칭이었지. Y축 대칭. 좌우 대칭이었고요. 또 우함수 하면 여러분 추가로 이런 식도 기억나죠? fx하고 f-x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우함수를 나타내는 그 식이죠. 그리고 우함수를 다른 말로는 우리 짝함수라고도 부른다. 그치? 이런 내용들이 한 묶음으로 쭉 기억이 나줘야 돼. 또 우함수에 반대 기함수. 기함수는 초우야 무슨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었고, 당연히 기함수를 무슨 함수라고도 불러요? 홀함수라고도 부르죠. 홀함수. 그러면은 기함수를 표현하는 식은 얘랑 뭐가 다를까? 마이너스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마이너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라 그랬죠. 근데 이 우함수, 기함수가 정적분에서는 어떤 성질을 갖냐면, 준영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함수가 우함수야. 우함수가 있는데 우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고 싶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다 그랬죠? 0이 되는 건 기함수.
기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기함수는 저런 적분관에서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기함수는 다 그냥 홀함수는 지워버리면 되고, 그럼 홀함수 지우고 나면 남은 게 우함수잖아. 그럼 그 남아있는 우함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좌우가 대칭이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라고? 좌우가 대칭이야. 나한테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고 싶어. 좌우가 대칭이야. 근데 응? 그러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했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고 했지만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 대칭이니까. 어떻게 해도 돼? 앞에다가 2 곱해주고 대신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해?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그치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해도 되고요. 또는 0부터 어떻게 해도 돼? 0부터 2까지. 이게 좀 더 편하잖아. 0부터 2까지 우함수를 dx 해준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성질을 아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83번은 저번 시간에 풀어봤으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84번 문제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84번에 2번 문제 있죠? 84번에 2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문제에 오타가 있어요. 뭐가 오타냐면 요 가운데 있지, 이 더하기가 아니라 이게 빼기예요. 빼기. 요 빼기로 바꿔주세요. 요거 빼기로 바꿔주시고, 자, 그럼 얘를 빼기로 이렇게 바꾸고,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풀려면, 이 문제를 풀려면 호철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치. 그 뒤에 있는 정적분의 부호를 바꾸자는 얘기죠. 바꾸는 대신에 요거를 어떻게 아래 끝, 위 끝 뒤집어야지. 그치? 부호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써보니까 결국 괄호 안에 있는 함수는 서로 어떻게 생겼어? 이거랑 이거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함수 자체가 똑같이 생겨야, 그래야 이제 적분 구간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안에 있는 함수가 똑같이 생겼고, 얘는 0에서 끝났는데 얘는 0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정적분을 하나로 쭉 이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dx라고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치?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치? 그런 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19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9페이지에 이제 86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적분인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절대값. 우리 일단 요런 함수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 fx가 2x-1인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 요렇게. 그럼 우리는 이 함수를 구간을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죠. 은솔아, 저렇게 절대값 함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구간을 나눈다면 어디를 경계선으로 구간을 나눠야 되지? 그쵸?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얼마가 되는 x값? 0이 되는 x값이 경계선이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x가 2분의 1 이상일 때 하고요,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기본이야. 그치? 절대값 함수를 다루는 제일 기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x가 2분의 1 이상이면은 윤서야, 이 색칠하는 부분이 x가 요럴 때는 얘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2x- 안에 있던 거 그대로 써주는 거지. 근데 x가 2분의 1보다 작아졌어? 그럼 요 색칠한 부분이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얘가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쵸? 부호가 바뀌면서 요렇게 나와. 요렇게. 그치?
그러면 자 fx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준영아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하고 싶어? 0부터 2까지 이 fx라는 함수를 접근하고 싶죠. 근데 이 fx라는 함수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때 한 번에 적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서 한번 끊어서 가야 돼? 2분의 1에서 끊어서 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 한번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부터 2까지 적분 한번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 구간에서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된다? 위아래 어디? 왜? 잘 생각해봐. 0부터 2분의 1이야. 0부터 2분의 1은 2분의 1보다 클 때예요? 2분의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러면 위아래 아래 걸 써야 돼. 아래 거를. 그치? 맞죠? 0부터 2분의 1이라는 구간에서는 x가 2분의 1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요 녀석을 dx 해줘야 되겠고 당연히 그럼 여기서는 뒤에서는 위에 있던 함수를 써서 dx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녀석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기본입니다. 성빈이 이해됐니? 그러면 성빈아 2번은 성빈이가 한번 해보자. 자 2번에도 나와 있는 함수에다가 일단 fx라는 이름을 붙일게요. 여기서의 fx가 지금 절대값 x괄호 x 빼기 2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2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안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 요 안에 있는 거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잖아. 요거 어떻게 생기지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고 0,2라고 말하. 그치 0하고 2에서 x축과 만난 요런 그래프죠.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 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무슨 일이 벌어져? 맞아. 여기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대칭돼서 올라오죠. 여기는 그대로고 그치? 여기는 그대로. 요렇게 빨간 그래프가 지금 요 fx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맞니 성빈아? 자 그럼 봐봐. 얘도 둘로 나눠서 쓸 거야. 먼저 원래 그래프에서 변화가 없는 부분 있죠. 원래 그래프 그대로인 부분. 원래 그래프가 그대로란 얘기는 요 안에 있던 게 그대로 써지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범위를 줘야 돼? 그죠? 요쪽이 지금 원래 거에 그대로 변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요쪽이 변하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요 범위에서는 요 함수를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뒤집어졌네. 그치? 원래 그래프가 뒤집어졌네.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요 안에 있던 식에다가 뭘 붙여서 나온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를 요렇게 붙여가지고 요렇게 써줘야 되겠고 얘는 어느 구간에서? 0보다? 이거 근데 등호는 아무 쪽에나 하나 붙이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등호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붙여도 돼요. 사실 뭐 둘 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표는 얘를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그치? 1부터 3까지 fx dx를 하는 건데 이거 한 방에 가능 불가능? fx에 뭘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 1부터 3이라는 구간 안에는 중간에 2라는 경계선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로 보자면 여기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적분 구간은 어디서 자를 수밖에 없어? 2에서 자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부터 2까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한번 해줄 거야. 그치? 근데 1부터 2 구간에서는 위에 아래 중에 어떤 함수를 써야 된다? 1부터 2는
요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치? 맞죠? 아래에 있는 함수를 써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요걸로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당연히 위에 거 써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dx 요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정적분을 계산하는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 요거 보면 이 초록색 요 왼쪽 초록색 있잖아. 저라 요 왼쪽 초록색 색칠된 걸 봤을 때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어? 뭐라고? 맞아.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써놓은 정적분을 하셔도 되지만 자, 이 부분은 요만큼의 요만한 넓이의 정확히 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만한 부분, 요런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초우야 뭘로 구하는 게 가능해? 그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공식으로 구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공식을 써가지고 반 잘라주면 앞에 있는 정적분은 그걸로 오케이죠. 윤서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뒤에 거는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된다. 이거 답까지 한번 찾아볼까? 자, 내가 이 공식을 쓸 거야, 준영아. 근데 지금 요렇게 생긴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a 자리에는 뭘 넣어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죠. 근데 절대값 씌우면 뭐 어차피 그냥 6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예요? 0과 2죠. 그러면은 6분의 1에 2-0의 세제곱인데 그거는 여기 파란 부분이고 그지? 우리는 여기 초록색 요거 절반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 앞에다가 뭐 한번 2분의 1 한번 띡 붙여주면 요게 이 정적분의 값을 나타내는 애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그냥 정직하게 정적분 합시다. 적분해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에 거는 12분의 8이니까 12분의 8, 3분의 2죠. 플러스 자, 이런 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런 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준영아? 요 자리에서 어떻게 해버려라? 어? 뭘 없어져요? 그거는 이 식에서 적분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적분 구간이 이런 거 말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나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같이 부호만 반대인 적분 구간이 나왔을 때 우함수 기함수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홀수차라고 다 갖다 지우면 어떡해. 어? 지금은 그거랑 상관없고 그냥 정적분을 하는 중인 거야. 그냥 정적분.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불러봐 그럼. 그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그치?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남은 거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면 1이잖아 그치? 1 여기까지 하면은 5네. 5에서 3분의 8을 빼면 된다. 맞나? 1, 5 3분의 7 또 4까지 답이 얼마니? 이 3분의 1이 없는 거지? 그지? 요 앞에 부분은 그냥 요거인 거고 이 뒤에 부분 통째로 쓴 게 지금 요거인 거죠. 그쵸? 맞죠? 자, 그럼 3분의 2에서 3분의 8 빼니까 마이너스 2고요. 거기다 4까지 더하니까 답은 몇일까?
2가 되는 거죠. 2.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준영이한테 물어봤던 건 뭐냐면 이 정적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 다른 방법. 정적분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 기억나니 준영아? 봐봐. 3분의 1을 써놓고 나서 여기 x 세제곱 자리에서 요 자리에다가 얘 세제곱 빼기 얘 세제곱을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얘 세제곱이 얼만데? 27. 얘 세제곱이 얼마야? 빼면 얼마야? 19지? 그러니까 여기다 19를 바로 그냥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빼기 자 요 자리에서도 바로 그냥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걸 넣어버려. 그거 얼마야? 5지 5.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3분의 4 나오잖아. 그럼 요 3분의 4랑 또 얘랑 하면 똑같이 2 나오지, 그치? 그거 물어본 거야. 자, 아무튼 답은 2가 되겠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이렇게 푼다. 그럼 옆에 우리 88번 하나만 풀고 지나갈게요. 88번. 자, 방금 설명해준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대로 88번 답 찾아주세요. 나왔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뭘로? 요걸로. 그러니까 뒤집힌 구간이니까 여기가, 그치? 그 다음에 또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그렇지. 원래 함수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계산했어?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생각해보면 이 함수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렇게 생긴 함수였잖아. 그러면 은솔아 이거 계산할 때 있지. 이거가 결국 요 부분의 넓이 아닌가? 요 부분의 넓이? 그치? 그러면 뭐를 쓰는 것도 가능해? 6분의 공식을 쓰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또는 6분의 공식을 안 썼더라도 6분의 공식을 생각하지 못했어도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0부터로 바꿔주고 대신 앞에다가 2 붙여도 되죠.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전부 다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요렇게 바꿔도 되고. 그렇죠? 근데 가장 편한 거는 6분의 공식으로 앞부분을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6분의 공식으로 처리하면 6분의 1 괄호 1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뒷부분은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니까 자 요렇게 돼가지고 앞에는 3분의 4 뒤에는 요게 3분의 7 마이너스 1인가? 그럼 3분의 8 나오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넓이 공식도 좀 활용을 해주고 우함수 기함수 등장하면 우함수 기함수도 좀 써주고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해 나갈 수 있다. 자 넘겨볼게요. 20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89번 90번 요런거 자 보면은 문제가 기억이 날 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렇게 생긴 겁니다. 어떤 숫자부터 x까지 ftdt 아까 얘기한 거. 자 요런 모양을 만나면 호철아 제일 먼저 우리는 얘를 뭐 할 수 있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호철아 이거 자체를 계산할 때 얘를 적분해서 라지로 만들죠. 라지로 만들면 라지 f에다가 얼마 넣고 x 넣고 빼기 라지 f에다 얼마 넣은 a 넣은 걸 빼는 요게 원래 이거 자체가 이거잖아.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건 얘를 x에 대해 미분을 하면 뭐냐고요. 이렇게 생긴 거를 x에 대해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fx 끝. 뒤에 거 남아 안 남아? 안 남아요. 미분하면 상수는 없어져야지. 이거 상수잖아. 아까도 말했잖아. 이렇게 생긴 모양을 미분하면 얘가 그대로 나오는데 뭐만 바뀐다고 쳐라?
네가 좀 전에 내가 질문한 거에 뭐라 대답했어? 얘를 미분하면 뭐라 그랬어 네가? fx라며. 그러니까 요 안에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뭐만 바뀌었어? 네가 fx라고 말했잖아. fx라고. 그지? 뭐가 달라졌어? 뭐가? 변수 t가 x로만 바뀐다고요. 식의 형태는 얘가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t라는 문자만 x로 바뀌어서 나온다. 그게 요 모양을 미분한 결과물인 거예요. 만약에 호철아 a부터 x까지 t제곱 ft dt가 있었어. 얘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나올까요? 맞아. 그래. 이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데 t만 x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러면 x제곱 fx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니?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얘를 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는 게 1번으로 생각나야 되는 내용이고요. 2번으로 생각나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자, 아까도 말했죠.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보면 될까, 준영아? 우리 그 a로 시작하는 지금 정적분이잖아. 그러면 x 자리에다가도 얼마를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어서 아래 끝과 위 끝을 똑같게 만들어주면 이 정적분이 뭐가 돼요?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은 정적분의 값은 얼마라고? 0이야, 0. 그치? 그래서 이 모양을 봤을 때 두 번째로 생각나야 되는 것은 x 자리에 뭘 넣어보자? a를 대입해보자.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좌변이 무조건 뭐가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그치? 요렇게 써지는 요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이게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모양들 중에서 일단 89번은 자, 요 모양이 일단 나왔어요. 요 모양이 나왔으면 이 문제는 지금 앞에 리미트하고 x-1분의 1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것 자체를 아까 요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럼 얘를 우리가 라지 fx 빼기 라지 f1 이렇게 쓸 수 있어. 재현아 봤니? 요거 자체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 이해가 되나요? 얘를 적분을 해갖고 x 는 거에서 1 는 거 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걔 앞에 지금 리미트하고 요 분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거 전체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하고 방금 찾은 거 요거 라지 fx 빼기 라지 f1 요 모양으로 써진 거야. 전체적으로. 그럼 이것이 바로 무슨 모양? 미분계수 모양. 그지? 맞죠? 미분계수 모양. 그럼 이거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게요? F'이. 근데 거기서의 F는 스몰이야, 라지야? 라지 F 프라임 1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 자, 그런데 라지를 프라임을 하면 뭐가 되게요? 스몰 F가 되지.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1은 뭐라고 바꿔도 돼? F1이라고 바꿔도 돼. 그치? 결국 이 문제는 뭘 찾는 문제야? F1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야.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분이나 적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그냥 F1 찾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얼마만 넣으면 끝나? 1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1만 넣으면. 그럼 윤서야 답이 뭐예요? 2가 답이죠. 2. 그치? 2가 답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90번 문제로 가서요. 90번 문제에서는 식 안에 정적분이 들어있긴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정적분은 여기 옆에서 설명한 정적분과 조금 달라. 여기서 설명한 정적분과 조금 다른 게, 자, 이 정적분은 여기가 변수가 들어가 있는 정적분이고요. 지금 90번 문제에 나온 정적분은 아래 끝과 위 끝이 전부 상수인 정적분이야. 어진 이거 차이 기억나니?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하고 지금처럼 요렇게 써져 있는 거하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정적분의 계산 결과와 이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서로 달라.
이거는 계산 결과가 뭘로 나와? 아, 식으로. 식으로 나와. x에 대한 식으로 나와. 여기 변수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윗끝에. 자, 얘는 계산 결과가 무조건 뭘로 나와? 상수로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얼마인지 몰라도 무조건 상수가 될 거야. 확실하잖아. 그래서 얘를 뭘로 잡아요? 상수면 또 K가 또 좋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K로 잡고 푸는 문제가 90번입니다. 그럼 준이야, 이걸 K로 잡았어. 그러면 우리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fx를. 그치? 맞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하윤아, 요렇게 한 다음 그 다음 할 일이 뭘까 이제? 어디? 여기다 1을 넣어요? 이게 는 K야? 아, 얘를 미분을 해요? 풀이는 지금 네 눈앞에 보여. 이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가 fx를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럼 이 fx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k로 잡은 거 있잖아. 이거를 이 식의 fx 자리에다가 지금 잡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넣는 거지. 그치? 넣는 거지. 맞죠? 그래서 자, 이 전체적인 fx를 표현을 했다면 이 부분에다가 다시 요 fx식을 갖다가 넣어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그지? 자, 그럼 준영이가 한번 써볼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뭐라고 써야 돼? 맞아. 이거를 계산을 한 결과물이 뭐예요? K예요. 그쵸? K예요. 맞아? 우린 이걸 K로 잡고 시작했으니까. 맞지?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잘 계산하면 K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해볼게. 준영아. 적분해줘. 이 KX지, 그치? 자, 이거를 0부터 1까지 했어. 그럼 그냥 1만 넣으면 되겠네. 1 넣으면 뭐예요? 그것이 뭐랑 같아요? K랑 같아요. 그럼 K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잘했고요. 그럼 fx 식이 완성됐네요.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정적분이 주어진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정적분이 아래 끝, 위 끝 모두 숫자인 정적분이라면 요런 풀이로 가는 거예요. 그치? 그 정적분의 결과를 K로 잡고 푸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1번도 보겠습니다. 이 91번은 이거 약간 국어 능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국어 능력.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못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호철아,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x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치? 힘의 크기를 fx라고 잡았어요. 요 뒤에 n은 단위야, 단위. 뉴턴. 자, fx라고 잡았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또 fx는 뭐라고 써줬어? kx.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요 kx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 말고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또 x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1의 양은 w라고 그랬죠. 그죠? 자, 1의 양을 나타내는 문자가 또 있습니다. 얘는 w야. 근데 이거는 0부터 x까지 ftdt라고 문제에서 정해줬어요.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용수철의 길이를 x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와 1의 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밑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인데 자, 여기를 잘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하윤아 용수철을 얼만큼을 늘렸어? 0.1m만큼을 늘렸죠. 그러면 x가 얼마가 된 거야? 그쵸? 길이를 x만큼 늘린다 그랬으니까 늘어난 길이가 x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x가 0.1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필요한 힘의 크기라고 했지. 그지? 필요한 힘의 크기. x가 0.1일 때의 힘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하윤아? 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국어야. 자, 아까 우리가 길이를 x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뭐라 그랬죠? 읽어줘. 있는 대로 읽어줘. fx라고 했죠. x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가 fx야. 지금 얼만큼 늘렸어? 0.1만큼 늘렸지. 그럼 0.1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뭐라 그래야 돼? 맞아. 그러니까 f0.1이죠. f0.1. 그 f0.1을 다시 말하면 0.1k인 거지. 그치? 맞지? 근데 그게 몇이래? 40이래. 얘가 40이래. 맞지? 여기서 누구 값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K 값을 알려주는 거야. K가 몇이라고? 응? K가 4라고? 400이라고. K가 400. 자, K가 400이야. 그러면 이 KX라는 이 함수가 지금 400X란 얘기죠. 맞지? 그리고 그 400X가 요 자리에도 들어가야 되잖아. 요 자리에도. 그치? fx가 ft로 바뀌어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싹 들어가면 이거는 0부터 x까지 이거 뭐라고 써야 돼, 하윤아? ft 400t dt. 그치? 요렇게 맞니?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자, 용수철의 길이를 0.2에서 0.4까지 늘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 얼마예요? 이게 질문이야 이제. 그지? 그럼 이번에는 x 값이 얼마인 상태니, 하윤아? 그쵸? 0.2에서 0.4까지 늘렸으니까 x 값이 0.2일 때야. 그리고 그때에 뭐가 궁금하대? 1의 양이 궁금하대. 그치? x가 0.2일 때 그때 1의 양이 얼마야? 이게 지금 질문인 거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써야 될까? 인테그랄 0부터 0.2까지 400t dt.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힘의 크기와 일의 양을 잘 구분하고 문제를 꼼꼼히 읽어봐야 돼. 되게 헷갈려요. 그냥 읽으면. 자,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답이에요. 400t를 적분했으니까 200t 제곱이 되고요. 요거를 0부터 0.2까지 하는 거니까 0.2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하윤아, t자리에다 0.2 집어넣으면 t제곱이 얼마지? 그러면 200 곱하기 0.04 8이네요. 8. 그쵸? 8. 그래서 답은 8이고 단위가 이제 일의 양은 줄이죠. 줄. 8줄. 그래서 답은 8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혼자서 조금 까먹은 다음에 혼자 풀라 그러면 헷갈려. 그래서 꼭 다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0쪽에 이제 넓이 부분에서 그 개념 설명하고요.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자, 우리 20페이지에 이제 넓이 영역으로 가서, 넓이 단원으로 가서 자, 우리 요런 거 한번 복습해 보자.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fx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 영역의 넓이, 요 영역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할게. 얘를 s라고 하면, 자, 준영아, 이 s는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가 있어야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지금처럼 fx의 그래프가 0보다 x축보다 어디 있을 때만 준영아? 0보다 더 위에 있을 때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fx가 요렇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갔어. y는 fx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럴 때 a부터 b까지 자 여기에 넓이를 내가 요 넓이를 s라고 하면 자 이거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려면 하영아 이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인테그랄 여기의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려면 a부터 b까지 fx 이거 똑같네? 똑같아? 아 똑같아? 뭐가 달라? 적분은요 부호를 가져요. 내가 요렇게 생겼을 때는 a부터 b까지 적분하잖아? 적분한 결과가 하영아 양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니까 그 적분한 결과를 그냥 넓이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 근데 얘는 x축보다 함수가 밑으로 지나가죠. 함수가 밑으로 지나가는데 a부터 b까지 적분하잖아? 적분한 결과가 무슨 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와. 음수를 갖다가 넓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지나갈 때는 이게 넓이가 아니라 여기다 뭘 붙인 게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이게 넓이 찾는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요렇게 fx가 지나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 요렇게 gx가 지나가. 그리고 걔네들이 만나는 포인트가 포인트 x좌표가 알파와 베타야. 그때 여기의 넓이를 내가 정적분으로 표현하고 싶어. 초우야 이런 건 정적분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마이너스 fx dx.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적분 구간은 당연히 요 만나는 교점부터 교점까지고요. 중요한 거는 왜 하유나 fx에서 gx 빼지 않고 gx에서 fx 뺐을까? 그렇지. 넓이를 구할 때 기본은 누구에서 누굴 빼는 거다 어지나? 넓이를 구할 때 기본은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빼야 돼? 그러니까 왜 gx에서 f를 뺐냐고. 왜 f에서 g를 빼지 않고. 그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는 것이 넓이를 구하는 기본이에요. 그쵸? 이게 뒤집히면 당연히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음수 나오는 거야. 음수. 양수가 나오게 하려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서 적분하는 게 넓이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S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S2라고 할게요. S2라고 할게요. 그럼 요 지점을 A, 요 지점을 B, 요 지점을 C라고 해볼게.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은솔아 S1 더하기 S2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는 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이거 그냥 F로 할게. 이렇게. 자, fx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부터 c까지 fx dx.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 안에서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기항적분하고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 붙여줘야 넓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은솔아 한 개만 더. 만약에 여기서 내가 a부터 c까지 그냥 적분을 때렸어요. a부터 c까지 그냥 적분을 때렸어. 이걸 S1과 S2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A부터 C까지 그냥 쭉 적분을 한 값을 있잖아. 그거를 얘와 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뭐 S1 더하기 S2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지. 그냥 내가 A부터 C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영역은 적분값이나 S1이나 같잖아요. 같으니까 S1이 그대로 나올 텐데, 이 영역은 적분한 값은 음수로 나오니까 S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전체 값하고 같은 거예요. 요게. 재현아 보고 있니? 그래놓고 또 무슨 나중에 가가지고 또 하나도 모르겠다고 집에 가서 다시 들을게요 그러려고. 재현아, 만약에 이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을 때, 내가 요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y는 fx야. 자, 그럼 내가 요 영역의 넓이를 적분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인테그랄 그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적분을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가 늘 편하게 넓이를 구해왔어. 뭘 통해서? 6분의 공식을 통해서. 6분의 공식이 뭐였는데? 절대값 A. 그치, 이 공식을 통해서 편하게 구해왔죠. 그쵸? 그래서 넓이 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공식이 이제 이 6분의 공식인데, 이 6분의 공식은 지금 보여준 것처럼 x축과 2차 함수 사이에 요런 데를 구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또 언제도 쓸 수 있죠? 2차 함수하고 직선 1차 함수,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영역을 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또 2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단 요때는 요 A 자리에 들어갈 값이 조금 다르지. 윤서야 기억나니? 요때 요 A 자리에 들어갈 값 뭐였지? 그죠? 요 놈의 그 x제곱의 개수에서 요 놈의 x제곱의 개수를 뺀 거, 요렇게 뺀 것이 절대값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만 바꿔주면은 이 경우에도 똑같은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초기가 우리 12분의 공식도 했죠. 그죠? 공식이 뭐였지? 그죠? 이런 건 언제 쓰는 거였더라?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뭐 할 때? 1차 함수랑 만날 때. 아, 이렇게 만났대? 이렇게. 어떻게? 맨 끝에가 만날 때. 아, 끝에가 만날 때.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x는 0.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뭐 한다 그러죠? 만난다. 아, 맞는다 말고. 접한다. 접할 때 쓸 수 있다. 접할 때 요렇게. 지금은 x축을 그린 거고, 초우 말대로 3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뭐 이럴 수도 있죠. 요렇게 1차 함수 지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한쪽이 접한다면 역시 12분의 공식을 쓸 수 있고, 자, 또는 3차랑 2차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됐고,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2차 함수다. 여기 접했어? 그럼 역시 이 부분을 구할 때도 똑같이 저 12분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 공식이 넓이 단원에서 정말 많이 쓰는 공식. 특히 위에 거. 이거 진짜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꼭 외워가지고 상황에 맞게 써주셔라. 자, 그러면 그 93번에 1번. 이거 어떻게 풀까 얘들아? 93번에 1번. 이 그래프, 이 함수 있죠? 이게 뭐가 안 되니? 그게 안 되네,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일단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그냥 어디랑 만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고민이 덜한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차 함수를 만났으면 이거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죠. 뭘 하냐고? 어? 뭐 미분해서 알고 싶은 게 뭔데? 하나는 되죠. 적분을 왜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 그래프가 만약에 요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고민이 없죠. 왜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랑 여기라고 하든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면은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하고 dx 해주면 무조건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생겼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시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해버리면 무슨 값이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음수 나오면 양수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틀렸어. 왜냐면 이게 그래프를 모르면 2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또 이건 중간에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는 플러스로 해줘야 되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먼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면 어진이 말대로 운 좋은 맞고 운 나쁘면 틀리는 거라고. 그지? 그럼 정확하게 풀려면 그래프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뭘 써보면 확인이 돼요? 판별식을 써보면 확인이 돼요. 그죠? 판별식을 써봐. 판별식 0보다 어때? 커야죠. 작아야죠. 이게 판별식 0보다 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얘는 어때? 작죠? 작은 게 편한 거야. 작아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치? 응. 맞았네요. 근데 만약에 판별식 0보다 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얘가 x축이랑 만난다는 얘기 아니야. x축이랑 만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만나면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그래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고 플러스 2가 어딘지 알 거 아니야. 그럼 여기랑 여기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문제는 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판별식을 써가지고 그래프가 요런 예쁜 모양인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제일 포인트라는 거야. 처음 할 일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6번 볼게요. 96번. 96번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96번만 풀고.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약간 그 마음을 좀 열고 봐주셔야 돼요. 얘가 자, 요건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그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면은 그래프 그리기 너무 쉽지. 이거 x축이랑 어디랑 어디서 만나는지 알잖아. 얼마? 0이랑 마이너스 3.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0이랑 마이너스 3에서 만나니까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요 x축과 그 다음에 이거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1이라 아이고 쏘리. 자, 이렇게 자,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이라는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야. 이런 게 윤서야 어떻게 그어지니 요거? 어떻게 그어져? 그치, 이렇게 세로로 일자로 그어지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한 여기쯤? 여기쯤 거지겠죠? 그죠?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1이면은 한 여기쯤 거지겠죠? 이렇게 x는 1,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어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하윤아, 어디 구하라는 얘기야? 저 사이가 어디야? 어디부터 어디? 여기? 여기 말하는 거 맞아요? 여기랑? 여기?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 맞나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버려야죠. 이건 버리나?
초가 이건 버리나? 이거 왜 버려요? 이게 갑자기 문제 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것도 구하나? 이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뭐 이렇게 풀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문제 풀다가 아니 뭐야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잖아.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그러면 x축하고 여기 2차 함수하고 여기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니까 핑크나 파랑이나 같은 조건 아닌가? 그러네. 뭐다 하죠 그냥. 근데 자 이렇게 직선 두 개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요. 그냥 통상적으로 요 두 직선의 사이에 있는 영역을 구해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문제를 풀 때는 고민하지 말고 요쪽은 버리고 요거랑 요것만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걸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헷갈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과 직선이 딱 주어져 있을 때는 걔네들의 사이에 있는 영역만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찾을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식으로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핑크부터 써보자. 핑크부터. 자 준영아 저 핑크색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음? 아 이렇게 맞아. 이거 맞아? 준영아 우리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 넓이 맨 처음 시작할 때 x축보다 이거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가 있어. 네가 말한 이 식을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 결과 뭐 나올까요? 음수 나와요. 음수. 우리 넓이 구하는 중이잖아. 그치? 음수를 갖고 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이게 핑크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늘색 부분의 넓이는 뭐야 준영아? 요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붙여놓고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플러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0부터 1까지 이렇게죠. 자 그럼 앞에 거부터 이거 아까 은솔이가 할까? 이 앞에 거 하면 뭐야 은솔아? 일단 여기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0 넣으면 0이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 또 불러줘. 마이너스 3분의 1 맞나? 우리가 지금 0 넣은 것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것을 뭐 하는 중이죠? 빼는 중이죠. 빼는 중.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던 마이너스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0 넣은 것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것을 빼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하고 괄호 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괄호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앞에 정적분 플러스 뒤에 거는 쉽다. 뒤에 거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그치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럼 어차피 0 없어지는 거고 요 마이너스와 요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남아있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사라지고 답은 뭐가 돼? 그니까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맞지? 요렇게 백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경우에 요거 자주 틀리거든요. 요 정적분 할 때 조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21쪽까지가 되겠고 숙제는 21쪽까지. 그리고 아까 프린트 안 끝난 사람 있나요? 그럼 끝난 사람 손 들어볼까? 끝난 사람? 아까 저기 2층이랑 요새 했던 프린트 끝난 사람? 오호. 준영이 안 끝났어? 너 제일 1번으로 왔잖아. 왜 안 끝났어? 자, 그러면 17까지가 지난 숙제였으니까 여기까지 도장 받고 프린트 나한테 확인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